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FBI 수뇌부가 연방 법무부 일부 고위 인사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법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 생각에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물밑에서 진행이 됐다면은 이거는 사실상의 구제타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이 지난 일요일이었죠. 17일 날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지금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 FBI와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검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네, 이제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네, 네. 얘기했고요. 이것은 그 administrative coup, 그러니까 행정부의 쿠데타다, 또는 이 bureaucratic coup, 그러니까 관료들의 쿠데타다, 이렇게 이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이 굉장히 그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쿠데타다. 현직 대통령을 밑에 있는 관료 내지는 행정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뭐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알려진 거니까 실제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진상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연방상원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검토했다는 거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왔던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벌써 수개월이 넘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뉴욕 타임즈가 작년에 2018년에 10월 달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도 보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4개월여 전에 이 보도가 됐습니다. 법무부와 FBI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논의했다는 그런 의혹을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은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이 되고 임기가 2017년 1월 말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017년 5월, 그러니까 뭐 한 4개월도 채 지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전격 경질했죠. 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 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로드 로젠스타인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 당시에 자신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행정부 내의 고위급 인물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자고 이제 제안했다는 건데요. 이 뉴욕타임즈 기사, 당시 이 충격적인 내용의 그 뉴욕타임즈 기사는 바로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의 메모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의 메모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자고 했는데,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그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을 내리고 끌어내리고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그 승계 순위에 따라서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자, 뭐 이런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FBI 측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나누는 대화를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폭로하자고 이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법무부 부장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이제 종종 있으니까 자신이 그때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이 시간에서 전해드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녹취 파일을 공개해서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가 되면 직무 박탈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로젠스타인이 얘기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작년 10월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로젠스타인의 그 시도가 결국은 별다른 어떤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워낙에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사실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현직 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몰아낸다는 게 그래서 이 결국은 아마 흐지부지 됐던 것 같은데 이 뉴욕타임즈의 작년 10월 보도가 나오자 당사자로 지목받은 그러니까 쿠데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쿠데타 시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은 뉴욕타임즈 보도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새빨간 뭐 거짓말이라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네.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또 중요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이게 넉 달 전에 나온 보도인데 그렇죠. 이렇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지금에 와서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무슨 뭐 원인이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앤드류 맥케이브 제가 말씀드렸죠. 그 FBI 전 부국장 이 사람의 메모를 근거로 해서 뉴욕타임즈가 작년 10월에 특정 보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앤드류 맥케이브가 그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뉴욕타임즈가 자기의 메모를 가지고 보도할 때만 해도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역시 일요일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날 CBS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 60 Minutes에 출연해서 이 뉴욕타임즈 작년 10월에 자신의 메모를 근거로 한 뉴욕타임즈 보도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한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다. 그래서 네. 앤드류 맥케이브 이 부국장이 그런 제의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했던 건 사실이라고 60미닛과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메모에 그렇게 썼으니까 뭐 그거 자체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당시에 만약에 수정헌법 25조를 근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추진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백악관 관료들이 지지해 줄지를 자신과 상의했다. 그러니까 로젠스타인이 자신과 상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박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앤드류 맥케이브가 인정을 했습니다. 60미닛과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그것은 당시 우리가 다뤄야 했던 수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뭐 FBI 부국장과 법무부 부장관이니까 사실 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상세한 부분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했고요. 자신은 주로 듣기만 했다. 대부분 그 로젠스타인이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고 자기 들어줬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뭐 두 사람 사이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그 CBS 60 미닛에 주목한 거죠. 주목해가지고 그러니까 60 미닛 방송은 지난 일요일 날 됐지만 60 미닛에서 이 앤드류 맥케이브의 발언을 다룬다는 건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그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이 앤드류 맥케이브의 발언을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맥케이브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제 단순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로 주목받았던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이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사실상 쿠데타를 시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FBI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사건이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죠. 이건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대로 연방상원에서 제대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진상을 밝혀서 그 진상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끌어내릴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취임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네.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와 FBI가 공조를 해서 네. 직무박탈을 논의했다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언론에 이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그 정보기관인 FBI보다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을 더 신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상회담하고 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자회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그 푸틴 대통령과의 그 만남을 가지고 미국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건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런 정도의 발언의 문제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FBI와 법무부에서 끌어내리려는 이런 모의를 몰래 했다? 글쎄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지 일단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의 문제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5월에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이 전격 해고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FBI와 법무부 쪽에서 물론 이제 고위 관계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FBI 국장을 자른 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자른 것에 대해서 잘라낸 것에 대해서 해고한 것에 대해서 이 FBI 쪽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FBI 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워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중에서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는 경우보다도 이런 그 정부의 어떤 고위직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뭐 어떤 부서의 수장을 해고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럼 대통령 다 끌어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물론 그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2016년 대선 캠페인과 관련해서 러시아 스캔들이 논란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FBI 쪽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FBI 국장을 해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한마디로 역시 그 정보기관들 지금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뭐 CIA나 FBI나 주요 정보기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오늘도 뭐 네, 지금 오늘도 국가정보국장 지금 뭐 파일 시킨다는 얘기 나오죠. 뭐 왜냐하면 나오고 국가정보국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소리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좀 밑에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를 치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해고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해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아마 이 사람들 눈에는 다 거슬릴 것이고 뭐 민주당이라든가 워싱턴 정치권의 엘리트라든가 이런 정보기관의 수장들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볼 때는 좀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좀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까 쫓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게 민주주의란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그렇지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줄 수 있느냐. 뽑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뭐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준 사람이면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고 가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25조라는 게 사실은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서 암살되고 나서 네.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게 없었습니다. 헌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 수정헌법 25조를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유고시나 대통령이 어떤 자발적으로 물러날 경우에 승계를 어떻게 할 거냐. 승계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걸 규정했고 근데 1항부터 3항까지는 자발적인 퇴장이나 유고시였고 마지막 수정헌법 25조 4항이 비자발적 사퇴를 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부통령과 행정부, 연방의회가 뭐 대통령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뭐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법무부와 FBI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좀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수정헌법 25조의 어떤 제정의 어떤 뜻을 본다면 상당히 좀 무리하게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싫은 것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을 듣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줄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남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미국의 근본적인 좀 민주주의에 이 위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미국 언론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좀 보도. 근데 이번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 맥케이브와 또 이 로젠스타인에 대한 이제 것을 정확하게 밝혀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체스도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무튼 지금 이 연방상원 청문회가 지금 아마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도 이제 거기가 끝나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로젠스타인은 아직도 지금 부장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퇴서를 냈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사퇴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만 밝혔죠. 지금. 예. 근데 뭐 이번에 그 맥케이브 전 FBI 대행에 대해서 이건 부정확하고 또 사실에 비춰 맞지 않는다라고 또 어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본인 문제죠.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부정확하고 사실에 비춰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렇죠. 좀 시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예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분명히 주장하는 걸 있어요,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쿠데타적인 이런 건 절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뭐 이제 건데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